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의 최현종 변호사입니다. 박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자 소송 청구 기간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013년 6월 19일 날 집합건물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제적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종별 하자 기간이 2년, 3년, 5년, 10년을 도가게 되면은 그 공종별 하자들은 영구히 권리가 소멸되게 됩니다. 혹시 소멸시효 기간과 제적 기간의 차이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배웠으니까. 그쵸. 제적 기간은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중단도 될 수 있고 정지도 될 수 있는데 제적 기간은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정지시킬 수 없고 지나가면 그냥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추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소멸시효보다 굉장히 좀 더 엄격하게 중대하게 이러한 권리를 조속히 안정화시켜야 될 때 제척기간 제도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척기간 제도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들어오면서 구분 소유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불리한 지위에 처해지게 된 거죠. 전유 세대 내에 있는 하자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2년차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조경 수목 하자가 3년차 하자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사용검사전 하자가 5년차 하자에 해당이 되게 되고요. 10년차 하자는 내력구조부 하자가 이에 해당되게 됩니다. 네, 전유 세대라는 이제 그런 공간이 어디냐, 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 살고 있는 그 공간이 전유 맞습니다. 공간이고요. 나머지 뭐 옥상이든 아니면 그 공동 물건이 있는 것들은 바로 이제 공용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살고 계시는 건물에 살고 계시는 집에 벽지가 오염됐다거나 아니면 누수가 생겨가지고 벽지가 오염되고 얼룩이 생겼다거나 타일이 깨졌다거나 이러면은 2년차 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이 도가게 되면은 구분 소유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달라. 보수를 할 수가 없다면은 비용을 달라는 권리가 영구히 소멸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입주하고 난 뒤에 일정 기간 시스템이 이제 상주를 하면서 네,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만 다 받고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하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고 네, 더 숨어있는 하자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2년이 도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청구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2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네. 한번 실제 입주를 하든 아니면 이렇게 임차를 내주든 2년이면 금방 지나가는데 하자에 대해서 나중에 하자를 받으려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한 하자를 받을 수 없다. 되게 황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적 기간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다고 아파트 하자를 10년, 100년 계속 둘 수는 없으니까 2년, 3년, 5년, 10년으로 나눠서 종류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2년 살았으니까 언급하지 마라. 네.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드리면 입주민들, 소유자분들이 볼 때는 그 기간이 도가하기 전에 얼른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죠. 모든 하자를 다 놓치지 않으려면 입주하고 난 뒤에 2년 안에 하셔야 네. 나중에 이제 발생하는 하자를 다 발견해서 100% 받을 수 있는 것이고 2년이 지나면 전유 세대 부분에 대한 하자는 못 받게 되는 것이니까 못 받을 가능성이 있죠. 100%가 힘드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제적 기간을 고려하실 뿐만이 아니라 책임 제한이라는 제도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책임 제한 사실 용어 자체가 그렇죠. 흔히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죠.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자면은 우리 법원 감정인이 우리 단지에 나와서 하자에 대한 감정을 했을 때 그 하자의 발생 원인을 시공상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인 것인지 아니면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인 건지 아니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인지 현실적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정인도 판단을 할 수 없는 만큼 감정 보고서에는 하자 전체가 그냥 보수비와 같이 기재돼서 실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판사님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자의적으로 배제를 하실 수는 없겠죠.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될 때 손해의 공평타당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공사 입장에서도 일견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본인들이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뿐만이 아니라 사용상 부주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까지 본인들이 책임진다고 하면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재판부에서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원칙 하에 1년에 5에서 7%라는 책임 제한을 두면서 일괄적으로 하자 보수비를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단순화시키면 만약에 한 2년 차에 제기했다. 그래서 막 배상금이 50억 원이 나왔다. 근데 4년 차에 했다라고 말하면 2년 차이 정도 있기 때문에 5%에서 7%가 두 번 깎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금액이 50억 원이 아니라 단순 계산하면 30억 원 후반대로 다시 깎이게 되는 것이니까 돈도 만약에 배상도 더 빨리 받는 게 더 좋잖아요. 이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렇죠. 50억 원을 받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2년 뒤에 30몇 억을 받는다. 그러면 이중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 소송은 물론 그 하자의 제척 기간 때문에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지만 이런 책임 제한 문제 때문에라도 먼저 제기하셔야 1년에 약 5에서 7% 정도 되는 그런 손해를 받지 않으시고 온전히 빨리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단지들에서는 1년차 때 준비를 하셔가지고 2년차까지 자료를 많이 만드시고 그 기간 내에 CS팀을 통해서 보드를 받으신 뒤에 2년이 지남과 동시에 하자 소송을 들어가서 하자 보수비를 최대한 많이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제도가 왜 있는 거냐? 왜냐하면 아파트 하자에 들어간 우리는 사실은 일개 입주민이고 건설회사를 편드는 거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공회사도 사실은 한 해 당사자로서 억울한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하자 소송에 대한 어떤 제척 기간과 책임 제한이라는 것을 둬서 알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런 제도가 있다.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면 소유자분들은 하자 소송을 서둘러야만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하자 소송 청구 기간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